이번에 시어머니와 전화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좀 저들이지 그랬냐고 말하길래 이 글의 링크를 보내주려고요. 그동안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볼 때 같이 욕을 했었는데 저희 시댁도 다르지 않았었네요. 저한테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제 20대 중반이고 생긴 것도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악기 전공으로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언니 하면서 저를 잘 따라서 제가 정말 예뻐하는 동생입니다. 저희 이모 딸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모가 동생을 낳기 전 습관성 유산으로 6번 정도 유산을 하시고 동생을 임신하신 뒤 병원에 줄곧 입원해서 겨우 낳은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입덧도 심해서 정말 물 한 모금도 못 삼킬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이 하나 지키겠다고 수액을 맞아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다 했습니다. 임신 6개월 때 조상기가 보이고 경부가 짧아져 병원에 입원해서 미동도 하지 않고 두어 달을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낳은 동생입니다. 그 뒤로 이모는 아이를 안 낳으셨고 사촌 동생은 이모와 이모부의 보물 중의 보물이에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물이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동생이 이모에게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애틋한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무튼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가끔 오기에 남편은 사촌 동생과 잘 지내는데 시댁 식구들은 동생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이 근처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잠깐 들리셨는데 그때 사촌 동생이 저희 큰애가 가지고 싶다던 장난감을 샀다며 전해주러 잠깐 왔다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져주라고 반찬도 좀 챙겨 보내주셔서 동생이 저와 잠깐 부엌에서 수다를 떨었었죠. 그때 시고모님이 제 사촌 동생을 처음 보셨는데 동생이 가고 나서 저렇게 이쁜 동생이 있었냐? 하고 계속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촌 동생인데 가끔 집에 놀러와요. 하고 말씀드리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연락 와서 시고모님이 제 사촌 동생을 본인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한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시고모님께 외아들이 있는데 완전 마마보이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30 초반이고 생긴 건 평범하지만 문제는 지독한 마마보이라는 겁니다. 시고모님이 그렇게 키웠고 남편한테 듣기로는 연애는 몇 번 하긴 했는데 시고모님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다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엄마 양말, 엄마 넥타이, 엄마 밥 이러고 있고 라면 하나 혼자 끓일 줄 모른답니다. 더 웃긴 건 회식 가면 시고모님이 모시러 간답니다. 밤에 택시가 위험하다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외모나 능력 면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확 뛰어나지 않는 데다가 마마보이라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제 사촌 동생이랑 엮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촌 동생에게는 로스쿨에 다니는 아주 괜찮은 남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 와서 한번 만나게라도 해달라고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씀에 안 된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말 전하기도 싫다. 하고 2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님이 자꾸 연락 오니 본인도 힘드시다며 사촌 동생이 만나는 자리에 나가서 거절하는 게 좋을 거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 만나도 사촌 동생은 고모님 아들 거들떠도 안 볼 거다. 만나는 남자친구까지 있는 예쁜 애가 뭐하러 불편하게 그런 남자를 일부러 만나러 나가겠냐 하고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시동생이 어릴 땐 이뻤다. 외아들이라 물려받을 재산도 많다. 하시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남자친구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지 않겠냐. 나중에 버림받고 후회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해라. 하며 뒷목 땡기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친구랑 결혼 안 해도 시동생은 사촌 동생이랑 수준이 안 맞는다. 사촌 동생도 외동딸에 어릴 때도 이뻤고 지금도 이쁘다. 그리고 저희 이모네도 재산 꽤 있으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디 언성을 높이냐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껏 하셔야 그냥 넘어가죠. 2번이나 거절했으면 어머님도 눈치껏 하셔야지 정말 왜 이러시냐 하고 받아쳤더니 이번에는 시엠이 눈치 없다고 타박하냐고 뭐라 하시더군요. 그대로는 끝이 안 날 것 같아 네 하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신 건지 남편이 집에 와서 좀 참고 넘어가지 그랬냐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어.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네 사촌 동생같이 능력 없는 마마보이 놈을 결혼한다고 데려오면 보낼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네가 집안을 풍파를 만든다. 그냥 네 사촌 동생한테 연락해서 이러이러하니 한번 나가주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라고 해라 하고 미친 소리를 하네요. 그 말에 너무 빡쳐서 남자친구가 번듯이 있고 잘 만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사촌 동생이 나도 안 볼 거다. 미친 소리 그만해라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지금 남친보다 좋은 조건이고 더 좋은 사람이어도 만나보라고 말을 못할 마당인데 어디다 누구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자꾸 전화해서 제 욕하는 거 반, 사촌동생 연락처 달라는 말 반 하시며 엄청 쪼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친정 엄마한테 연락해서 다 말한 상태이고 저희 엄마도 노친내가 미쳤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이모한테 말씀하신다고 해서 혹여 남편이 미쳐서 사촌 동생한테 카톡으로 연락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남편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자기 엄마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편에게 링크를 보내주고 싶으니 직설적인 의견과 욕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이 좀 더 쌓이면 내일 아침쯤 링크를 쏴줄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 이만저만 살았던 거고 남편은 아주 평범한 남자인데 그냥 집안이 시끄러운 게 싫은가 봅니다. 자기 말로는 시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자꾸 전화해서 닥달하시니 저한테 그냥 말한 거라네요. 그게 미친 거죠. 남편한테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은 저희 집에 출입 금지라고 말했고 저희 엄마 성격도 저 못지 않으셔서 내일 아침에 링크를 보내줬는데도 계속 지랄하면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실 예정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후기입니다. 새벽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연차를 내고 친정엄마와 해야 할 일이 있어 엄마가 거의 새벽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친정까지 택시 타고 가서 엄마 차로 가기로 했었는데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새벽 5시쯤 눈이 떠져서 댓글을 쭉 보다가 링크를 남편한테 쏴줬습니다. 분명 읽는 걸 봤는데 별말을 안 하더군요. 씻으러 들어가기에 애들 깨우고 아침 먹이려고 상을 차리니 자기도 출근 준비하고 식탁에 앉으면서 나도 처제가 아까운 거 안다. 근데 어른들이 저 난리니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게 잘 처신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둘이 진짜 결혼시키자고 했냐. 어차피 고모 아들이 너무 기우는 상황이라 본인도 만나보면 엄두도 못 내겠구나 할 거다. 하면서 병신 같은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욕을 그렇게 먹고도 네가 정신을 못 차렸냐. 그냥 사촌 동생이랑 이모랑 오라고 할 테니 네가 부탁드려봐라. 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니 이모부랑 우리 부모님도 오시라고 하겠다. 네가 총대 메고 어머님과 고모님의 의견을 전해라. 이 미친 상황을 우리 부모님이 너만 야단치고 넘어갈 것 같냐.
미친 집구석이라고 나 이혼하라고 하실 거다. 각오하고 시작해라. 하고 말했더니 입 닫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오셨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카톡을 주셔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밥을 먹다 말고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후 엄마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땡땡이 이야기 잘 끝난 거지 하고 엄마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말 있대 하고 남편을 쳐다보니 당황해하며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 말에 엄마가 자네가 왜 죄송한가? 사부인 마음도 그러신가? 하고 물어보시니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내가 오늘 사부인한테 전화드리겠다. 안부 인사도 드릴 겸 전화드릴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하면서 엄마가 또 말씀하시니 아닙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하더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사촌동생을 본 적이 있어서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큰애 돌잔치 때 시고모님과 그 아들이 왔었는데 그때 보게 되셨고 고모님 아들이 24살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 시고모님은 귀한 아들 앞접시에 음식을 다 덜어주고 귀한 아들은 주는 대로 먹기만 했었습니다. 한 번씩 시고모님이 먹여주고 아들은 받아 먹기도 했었고요. 돌잔치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연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보고 저희 아빠가 학을 떼셨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와 싸우고 난 후 전화를 차단한 상태이고 남편한테도 이미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니 그 집구석에 일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걸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제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댓글이 있는데 애초에 저는 제 사촌 동생에게 남친이 있다고 거절했고 당연히 사촌 동생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싫대요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애초에 용납되지 않은 질문인데 본인 뜻대로 제가 물어본 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일은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놈의 한 번만 저주지 소리 진짜 주댕이를 때리고 싶네요. 그 소리 나오기 전에 지가 막았어야지. 님 남편은 그냥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 와이프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져주지. 예 하고 넘어가지.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편 놈아. 엄마 편 계속 들 거면 평생 결혼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살아. 형이 하는 충고니 잘 새겨들어라. 두 번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찌 온 집안이 저리 생각 없이 미쳤대요. 거기다 딸 자식도 있다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세요. 진짜 어이없네요. 노인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남편분이 지랄을 떨어서라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의 보쌈이라도 할 기세인데 이모네 집에 사촌 동생 출퇴근까지 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저런 사람들 제정신 아니라 정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커플입니다. 현재 상견례까지 한 상태이고 상견례 당시 서로 주고받고 할 필요 없으니 생략하자 이야기를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 마음이 바뀌셨는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친이 차남이긴 하지만 형이 오랜 기간 병원 생활 중이라 둘째 아들의 결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이런저런 걸 받고 싶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남친의 어머니께서 원하시니 예단과 이바지 음식 등을 다 준비할 테니 남친 쪽에서도 예물과 함을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바지 음식은 원래 결혼 후에 준비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결혼 전 남친의 어머니께서 형제분들이 계신 고향에 가실 때 맞춰서 준비해 주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일정 조율을 해서 보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왕 하는 거 단단히 준비하시겠다 해서
지인분께 소개받아 이바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남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정에 원하시는 장소로 형부가 정장을 입고 가서 인사드리고 음식들을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이후 남친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형제분들 앞에서 힘이 잔뜩 들어갔다며 답례로 음식을 조금 보내드린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떡과 과일, 전복을 받게 되었는데 보자기 포장은 고사하고 종이 포장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보냈더군요. 떡은 떡집 상호가 그대로 적힌 하얀 종이 박스에 들어있고 과일도 그냥 과일 가게에서 파는 과일 박스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복도 그냥 하얀 스티로폼 박스에 그대로 보냈더라고요. 남친도 싣고 오면서 뭔가 아닌 것 같아 검색을 해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 본인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포장도 없이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떡집의 사정에서 예약하고 맞춘 거라며 맛보면 포장은 생각도 안 나실 거라고 하셨다네요. 저희 엄마는 내색은 안 하시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 보였고 저 또한 저희 부모님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저희 집에서는 구색을 갖춘다고 음식 하나하나 바구니마다 생파슬리 같은 걸로 잔디처럼 깔고 모양을 내서 올린 후 랩핑하고 보자기까지 다 싸고 했었는데 받은 음식을 보니 순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바빠지 음식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차라리 저리 올 거면 안 오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하시는데 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친도 미안한지 부모님도 처음이라서 모르셨나 보다. 옛날 분이라서 잘 모르셨나 보다. 내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분들이 먼저 받으셔서 어떻게 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보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혼인 언니가 남들이 보면 우리 쪽이 부족하고 많이 기울어진 결혼을 하는지 알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몰라서 그렇게 된 실수가 아니라면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집안의 상황을 대충 적어보자면 남친은 전문직이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수입이 없으셔서 남친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30% 정도 대출 끼고 신축 아파트를 매매로 준비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는 골프 프로이고 아버지가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과 골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취미로 작은 공방을 운영 중이시지만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 수입이라고 할 정도는 딱히 없으시고 기혼인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긴 하지만 더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과 가정 가구를 최신형으로 준비했고 아빠가 선물로 남친 차를 바꿔주신다 하셔서 수입 차량으로 계약도 해둔 상태입니다. 집 매매로 인해 생긴 대출금도 저희 쪽에서 상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남친의 집에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20살 가까이 많으셔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계시니까요. 아무튼 상견례 이후로 남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져서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엄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바지 음식 같은 걸 받고 싶을 수도 있다 하시며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무시당한 기분이라서 저런 시어머니가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겠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걸로 파혼하면 예민스러운 사람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4년을 넘게 사귀면서 트러블 없이 지냈었는데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마 이 문제가 시작인 거겠죠. 후기입니다. 감사하게도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애써 혼자서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다 빠진 문제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기혼이지만 형부가 외국에 있을 때 결혼해서 친척분들이나 부모님 손님을 모시는 결혼은 제 결혼식이 처음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 호텔 결혼식을 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 쪽에 손님이 많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 결혼식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냐. 축의금보다 밥값이 더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또 말을 바꾸시는데 본인 아들조차 당황해서 황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이후 저희 아빠가 식장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부담하겠다 하시니 아무 말 안 하고 수긍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친과 일요일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친도 그 음식들을 보고 가지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다 했습니다. 가지고 가자니 포장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가지고 가자니 미리 연락드려 약속까지 잡은 상태라 어른들이 기다리시는데 그걸 딜레이 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본인이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고 거듭 사과를 하며 생각을 바꿀 수 없냐고 묻는데 그냥 그만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혼자 말 안 하고 있던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는 말을 더 이상은 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였는데 남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저한테 언니는 뭐 하시고? 하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음악을 하고 있어요. 했더니 그럼 남편은? 하고 물으시길래 형부도 언니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잠시 생각하시고는 그럼 운동장은 전부 네 거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운동장? 무슨 말이지? 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와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골프장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빠와 같이 일하고 있고 형제가 언니밖에 없으니 언니와 형부가 골프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아빠가 물러나시면 그 골프장은 제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남친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말했더니 표정 관리가 안 된 채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당신은 괜찮다고 엄마 때문에 그런 거면 안 그래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빠한테는 지인분들께 딸 시집 보낸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난처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아빠가 요즘 결혼 엎어지는 거 종종 있는 일이니 혼자 너무 풀 죽어 있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네요. 그리고 이건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답니다. 본인과 본인 부모님 잘못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만나 뵙고 사죄드려야 하는데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전화를 드렸다 했답니다. 아빠도 별말 안 하고 둘이서 정한 거니 끝까지 정리 잘하라고 하셨다네요. 당장 2월식이라서 빠르게 취소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께 연락을 어찌 드려야 될지 고민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는 게 나으니 연락을 드려야겠죠. 아직은 크게 실감이 안 나는데 곧 실감이 나고 현실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떡 벌어지게 이바지 받아 처먹고 친척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질했는데 이제 본인들 때문에 아들 결혼 엎어졌다 하면 창피해서 어쩔까요? 두 번째, 쓰니의 용기 있는 결정 칭찬합니다. 이미 주위에 다 얘기했고 준비도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파혼하냐고 결혼하는 커플들을 봤어요. 그렇게 억지로 살다가 그때 못 엎은 거 후회하며 결국엔 이 꼴 저 꼴 다 보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어리석은 코스를 밟지 않고 결단력 있게 정리 잘하셨습니다. 쓰니가 자신과 가족들을 많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 높은 사람인 듯 하네요. 좋은 남자 만나서 시부모님과 남편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된 걸 거예요. 마음 아프기도 하겠지만 잘 추스리시고 쓰니 인생 잘 살아요. 세 번째, 분명 한 가지 일로는 파혼을 고민하진 않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결혼하고는 한 달 만에 이혼하는 커플도 봤습니다.
잘 결정하신 거예요. 힘내세요. 결혼 3개월 차 임신 초기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라 제가 평소보다 많이 예민해져서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정말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남편의 잘못인지 헷갈려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남편이 어렸을 적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초등 1학년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재혼한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키웠다 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 집과 작은 집을 잠깐씩 전전하다가 10대 후반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전화로 종종 안부만 묻는 사이였고 큰 집과 작은 집은 왕래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자주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예단 예물은 시어머니가 생략하시자고 먼저 얘기하셔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의 한복과 새 시아버지의 정장을 요구하셔서 해드렸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언니께 맞춘 걸로 입으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축의금을 다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밥값 포함해서 딱 500 받았네요.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포함해서 주시면서 집 사는데 보태라 하시는데 남편 축의금과 밥값 계산을 따로 안 해보셔서 더 많은 돈을 주신 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결혼식 밥값은 남편 카드로 계산했었죠. 최종적으로 남편은 큰 집, 작은 집, 고모, 사촌형이 낸 축의금 200과 부모님이 주신 축의금 포함 남편 지인의 축의금 1200 정도.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 2,0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1억 넘게 지원을 해주시고 필요할 때 쓰라고 카드도 저한테 따로 주셨으며 용돈도 종종 주시는데 그게 달에 1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생필품, 식재료도 거의 친정에서 받아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저는 현재 전업주부이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비용 500과 아기용품을 다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길 원하셔서 저에게 들어가는 보험비, 통신료, 세금 등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결혼 비용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해서 달달이 벌어서 내고 있는 상태이고 친정에서 남편 예복을 맞춰주고 부족한 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못 받은 예물을 친정 엄마가 해주신다는 걸 남편이 듣고 600만 원 정도의 예물을 해주었고 저희 집에서도 남편에게 600만 원 정도의 예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에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10년 만에 왕래하는 큰 집과 작은 집에도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길 원하더군요. 사실 인사를 드리는 것까진 상관이 없었지만 문제는 큰 집과 작은 집의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왕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 항상 따로 찾아뵈야 하는데 양쪽 다 저희와 가족처럼 더 자주 왕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댁은 거리가 4시간 거리라 자주 왕래는 못하지만 항상 새 시아버지의 생신이든 명절이든 다 챙기길 원하셨고요. 시동생들 생일까지 다 챙기라고 하시고 전화도 평균 일주일에 3-4번은 하십니다. 새 시아버지는 성품이 인자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십니다. 가끔씩 말도 퉁명스럽게 하시고 저희에게 바라는 게 많은 분이시죠. 오늘은 또 전화를 하셔서는 다음 주가 네 시아버지 생신이시다. 원래는 맏며느리인 네가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황당해서 헛웃음을 지으며 좋게 넘겼는데 갑자기 다다음 주쯤 이모님과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시겠다고 하시네요. 거기다 더 과간인 건 개인적인 사정이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친정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작게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배우고 나중에 물려받으면 되지 않냐고. 이 말 자체도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뒤라 기분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다투게 된 이유도 작은 집 문제 때문이었죠.
작은 집과 식사를 하는 중 작은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그럼 다음 주 주말쯤에 오세요 하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참고로 작은 집 식구가 어른 4명에 아이 3명입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그쯤 연락드린다 했었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초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기분 나쁘다. 하고 말했더니 불같이 날뛰며 그럼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냐. 하고 소리를 지르기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참다 나는 시댁이 새집인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누가 너보고 챙기라고 하더냐. 네가 하는 게 뭐냐. 용돈을 드리냐 제사를 지내냐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후 제가 펑펑 울면서 싸움이 잠시 무마됐었죠. 아무튼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남편이 저희 친정에 소홀히 하고 큰 댁 작은 댁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봐서 그 일로 많이 예민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한숨을 쉬냐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지지 않고 왜 한숨 쉬는지 모르겠냐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임신해서 혼자 있는 네가 걱정돼서 이모랑 네 얼굴 보고 싶어 오시는 건데 그게 한숨을 쉴 일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전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서 집 어지르고 가신 거 잊었냐. 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걱정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 한숨을 쉬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지르고 갔다는 걸 말꼬리 잡아 환양년도 그런 말은 안 한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냐. 어디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냐. 우리 엄마가 네 밑에 있는 사람이냐. 너를 떠받들어야 하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냐. 돈을 벌어 보태기를 했냐 뭐랬냐.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다. 나는 이런 말 듣고 못 살겠다.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네 말이 생각나 못 만나겠다. 이혼하자. 애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고 돈은 다 네가 가져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돈을 정확하게 나누자 하며 혹시라도 애를 낳을 거면 자기가 키우겠다고 폭언을 계속 하더군요. 남편은 싸울 때마다 항상 욕을 하고 저를 비하합니다. 반면 저는 현실주의라 또박또박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정리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말하는 편인데 싸울 때마다 남편의 말에 너무 상처를 받고 힘이 듭니다. 신혼 초기인데 벌써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아직 큰 집 작은 집 쪽으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주 왕래하길 원하시고 가족처럼 지내길 원해서 걱정이 되고 남편도 자주 왕래하길 원하는 눈치라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제가 정말 예민하고 이기적이고 나빠서 그런 걸까요? 적다 보니 글이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애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자고 한 상태이고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 집 명의도 제 명의입니다. 다 가져가라고 하더니 한 푼도 빠짐없이 나누자네요. 그리고 자기는 돈 버느라 병원에 같이 갈 시간도 없다 하기에 저도 돈 보내줄 시간이 없어서 안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생모라는 분이 또 전화하셔서 시동생 생일이라며 챙기라고 하는데 기도 안 차더군요. 저는 일말의 미련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고 남편이 제가 예민하다 하기에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일부러 가해까지 해가며 글을 쓴 거였습니다. 그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글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모진 댓글들도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6주에서 7주 정도로 엄청 초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다고 울던 남편이었는데 그냥 아기를 지우고 헤어지자고 한 말을 듣고 마음이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많은 욕과 폭력을 겪었기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됐었나 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책임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저런 아빠를 둔 아이는 절대로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도 아직 좋은 엄마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결혼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머저리였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적어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남편이 대부분 짜증을 내며 귀찮다고 안 받았었고 생신 때 연락 한 통 안 하는 건 당연했었거든요. 옆에서 보면 의문이 들 정도로 무심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거리에 있어서 막연히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큰 댁, 작은 댁도 어릴 때 상처가 있었는지 평생 안 보고 살 거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었기에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결혼식 때 부르는 걸로도 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기에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도 결혼식에 초대 안 하는 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부르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고 그 후에는 연락을 잃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참고로 큰 댁은 저희 집에서 1분 거리, 작은 댁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에서도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받아들이신다 하며 수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명절은 저희 집에서 보내기로 했었고 저는 일을 시키지 않기로도 약속을 했었죠. 돈 관리도 모두 제가 하고 모든 걸 제 명의로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킨 건 아무것도 없네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생신날 못 뵈어서 전화 한 통 드리라고 했더니 그것조차 귀찮아 하더군요. 남편의 생일날 저희 부모님은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주셨는데 말이죠. 거기에 더 주시려는 거 제가 더 줄 필요 없다고 말릴 정도로 사위를 챙기는 분들이신데 전화 한 통 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생일 전에 시동생 생일이 언제라며 전화를 해오셨고 당시 제 생일이 내일이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케이크 기프트콘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고맙게 받고 어떠한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참 바보 같았었네요. 얘기를 안 한 것들이 더 많고 억울하고 울분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댓글 써주신 분들이 저보다 그 인간에 대해 더 잘 아시고 욕을 해주셔서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아기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죄책감에 울기만 했었네요. 그 사람은 죄책감은커녕 미안한 마음조차 없어 보였고 마지막까지 저한테 사과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한숨을 쉰 건 잘못이다. 너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로 장문의 톡을 보내오는데 어이가 없어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것 또한 제 잘못이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가더군요. 그러면서 몇 푼 안 들고 온 본인의 돈을 내놓으라고도 했습니다. 계산 정확히 해서 정리하자고요. 이리저리 정리하면 저한테 남는 돈은 푼돈입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소송을 한다네요. 그래서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도 변호사 상담을 다녀왔는데 급한 건 제가 아니라 상대 쪽이라 소송하면 그때 맞대응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하셨고 다행히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주고 떨어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도 몰랐고 처음에는 그저 푸념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살았었는데 현재는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댓글들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사과하라고 했다고요. 진짜 이혼할까봐 똥줄이 탔나봐요. 말하는 거 보니 정말 가스라이팅이 많네요. 다 님 잘못이고 본인은 죽어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얼른 몸부터 추스르세요. 마음은 힘들겠지만 솔직히 저런 부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더 불행할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님은 더 힘들었을 테고 그걸 보는 아이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예물 600은 서로 한 건이 퉁치고 금전 내역을 세세하게 적어서 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세요. 저런 놈은 돈 달라고 또 연락을 해올 테니 그 전에 정리하세요. 두 번째, 남자 미친 거 아니에요. 쓰니가 남자한테 돈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질척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해버려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자분이 맞아요. 어디서 대도 않는 가스라이팅인지. 세 번째, 이혼을 결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폭행, 폭언만으로도 이혼 사유인데 저런 조건이요. 당연히 헤어지시고 님의 인생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님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님 인생을 지금부터 구하는 겁니다. 이혼을 함으로써 그제서야 다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네 번째, 등신 같은 놈을 3개월간 데리고 산다고 고생하셨네요. 소송해서라도 한 푼도 주지 마시길. 다섯 번째, 고생했어요. 마음 잘 추스르고 몸조리 잘하세요. 긴 인생으로 크게 봐서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인생 별거 없다지만 최악의 남편을 만나 그 지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자기 인생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다행히 쓰니분이 현명하셔서 빠른 결단을 내렸네요. 소송은 변호사한테 맡기시고 이꼴저꼴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희망찬 미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처갓집에서 그만큼 믿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는데 은혜는 못 갚을지언정 폭언이라니요. 지를 버린 생모와 괄시하던 큰 집 작은 집의 인정을 받고 싶어 안달나서 뱃속에 아이까지 보내다니. 돌아가신 지 아버지가 저승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겠네요. 제일 재수없고 헛웃음 나는 게 어른한테 한숨 쉰 게 잘못했다는 거. 그 집구석에 어른이 어딨어요. 괄시하던 친척의 지를 버린 생모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이건만 어른이라니요. 남편도 똑같이 쓰레기 구덩이로 돌아가서 쓰레기로 살면 됩니다. 부디 힘내세요. 님의 미래는 따뜻하고 행복한 길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